부정적 피드백이 가르쳐주는 것들은 60년대 후반 셀리그만 심리학자는 누구나 잔인하다고 여길 실험을 통해서 인간 본성에 대한 중요한 특성을 밝혔다. 개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가슴줄을 채웠다. 첫 번째 그룹의 개는 가슴줄을 챈 채 가만히 앉게 했다. 두 번째는 전기 충격을 주되 개가 자신의 앞에 놓인 레버를 누르면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었다. 세 번째 그룹의 개도 전기 충격을 받았지만 레버가 없어 전기 충격을 피할 길이 없었다. 연구자들은 레버를 누르면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다는 정보와 전기 충격을 피할 수 방법이 없다는 정보를 개들에게 학습시킨 후에 낮은 벽을 가운데 설치한 상자로 이동시켰다. 벽을 사이에 두고 상자의 한쪽 바닥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았다. 개들은 낮은 벽만 넘어가면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었다. 실험의 첫 단계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룹에 있던 개들은 벽을 넘어가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세 번째 그룹에 있던 개들은 벽을 넘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바닥에 엎드려 전기 충격을 받으며 낑낑거렸다. 셀리그만은 인간을 대상으로 비슷한 실험을 실시했다. 그는 실험 참여자들에게 크고 불쾌한 소음이 들리는 가운데서 뒤죽박죽으로 배열된 글자에서 단어를 만드는 퍼즐을 풀게 했다. 예를 들어서 비아스라는 글자를 보고 헤비트라는 단어를 찾아내는 시기다. 그는 참여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다. 첫 번째 그룹에는 아무런 소음도 들려주지 않았다. 두 번째 그룹에는 소음을 들려줬지만 버튼을 4번 누르면 소음을 멈출 수 있었다. 세 번째 그룹은 소음을 멈출 수 없었다. 두 번째 그룹에서는 모든 그룹에서 소음을 들려줬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여자 모두 자신이 원할 때 소음을 끌 수 있었다. 개를 대상으로 한 실험과 마찬가지로 소음을 경험하지 않은 채 첫 번째 그룹과 소음을 제거할 수 있었던 두 번째 그룹은 버튼을 눌러서 소음을 제거했다. 하지만 세 번째 그룹에 있던 참여자들은 버튼을 누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이처럼 인간과 동물은 부정적인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부정적인 자극을 수동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셀리그만은 이를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정의했다. 학습된 무력감은 부정적인 피드를 통해서는 학습이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힘든 일은 일어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세상이 잔인하다고 가르칠 때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믿으며 부정적인 결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 학습된 무력감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더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관점이다. 알다시피 목표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자 가치를 가진다고 느낄 때의 목표에 몰입할 수 있다. 하지만 학습된 무력감 상태에서는 목표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여긴다. 만약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몰입은 극도로 저하된다. 학대를 받은 여성이 학대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학대를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왜 학대를 받고서 도망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셀리그만은 자신이 피할 수 없는 학대를 겪고 나면 학대를 피할 방법이 없다고 믿게 된다. 그만 말한다. 금연에 실패한 사람이 왜 습관을 버릴 수 없다고 믿는지도 학습된 무력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투표를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선거가 쓸데없다고 느낀다. 다행히도 부정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몰입 부정만이 아니다. 실패에 직면하는 순간에 부정적인 피드백, 목표, 수행, 진행 상황도 좋지 않다는 신호를 보낸다. 이때 부정적인 피드백은 우리가 분별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몰입의 부족이든 진전의 부족이든 부정적인 피드백에서 무엇을 얻는지에 따라서 동기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몰입의 부족으로 받아들이면 목표 수행을 포기하고 진전의 부족으로 받아들이면 진행 상황을 따라잡기 위해서 더 분발한다. 체중계에 올라갈 때에 생각해보자. 그동안 체중 감량을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몸무게 숫자가 줄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둘 중에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다. 먼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능력이나 의지의 부족으로 해석한다면 결과에 낙담하고는 체중 감량을 포기할 수 있다. 반면에 자신의 노력 부족으로 해석한다면 오히려 체중 감량을 위해서 더 노력할 수가 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웨이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지능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이론 중에 하나라고 믿는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어서 지능이 연습을 통해 발전 가능하다고 믿고, 다른 애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어서 지능이 고정적으로 또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두 가지 이론 모두 부정적인 피드백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과 연결이 된다. 노력을 통해서 지능을 개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목표 수행 과정에서 뒤처질 때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지능은 타고난 것이며 정해진 것이라서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자신은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다. 직관적으로 볼 때 누가 성장 마인드셋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누가 더 열심히 목표를 향해 나아갈까? 다들 알겠지만 인간은 모두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거나 적어도 마인드셋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전문가에게 실패는 최고의 자극이다. 자신이 전적으로 몰입하고 있는 중요한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청소처럼 일상적인 목표도 있고 부모 되기나 교사 되기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목표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몰입할수록 스스로 내가 몰입 중인가를 묻지 않는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더라도 자신의 몰입 여부를 의심하지 않는다. 가령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셔츠에 얼룩이 묻었다고 누군가 말해줄 때 위생 이 중요한 문제를 따지기보다 샤워실로 곧장 달리거나 옷을 갈아입을 것이다. 육아가 핵심 목표인 사람은 아이가 때를 쓸 때 자신이 여전히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지를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교육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몰입도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피드백에 의해서 사기가 꺾일 가능성이 낮다. 반면에 몰입도가 낮다면 부정적인 피드백을 몰입 부족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몰입도가 낮을수록 실패를 경험한 후에 동기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자동차 판매원이라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판매 실적 최하위를 기록하고서 판매직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경험과 전문성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포기해야 하는 신호가 아닌 목표 수행 과정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 주효하다. 전문성이 쌓이면 더 몰입할 수 있고 부정적인 피드백으로 동기부여에 자극을 받는다. 수십 년간 자동차 판매원으로 일해온 사람이라면 판매 실적이 낮더라도 쉽게 낙담하지 않는다. 오히려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분발할 것이다.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온 사람이라면 자신이 몰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열심히 하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일종의 성장 마인드셋을 발전시킨 사람들이다. 스테이시 핑켈스타인과 나는 전문가와 초보자를 대상으로 재활용 습관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비교 관찰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우선 환경보호단체 회원이거나 비회원인 대학생들에게 재활용 습관에 대해서 피드백을 줬다. 그들 중에 절반은 올바른 재활용 습관으로 칭찬을 받았고 나머지 절반은 재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 재활용은 제대로 하기가 워낙 까다로운 일이라 실험 대상자가 잘했다거나 잘못했다거나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다. 다들 실수하는 부분과 제대로 하는 부분이 있다. 환경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학생들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자 자극을 받고 더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실험 대상자들은 모두 $25에 당첨될 수 있는 복권을 지급받았다. 실험이 끝나고 초점하기 앞서 복권에 당첨되면 환경단체에 얼마나 기부할지 물었다. 재활용 습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환경단체 회원들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회원들에게 비해 더 많은 돈을 기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비회원들은 조금 달랐다. 오히려 칭찬을 들은 비회원 학생들이 상금을 더 많이 기부하겠다고 했다. 경험이나 전문 지식이 있다면 부정적인 피드백을 참아내기가 훨씬 수월하다. 사람들은 누구나 목표한 대로 할 수 있고 또 제대로 하고 싶어 한다. 과정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동기를 높여준다. 피드백은 상대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 몰입과 전문성에 따라서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뿐 아니라 원하는 피드백도 달라진다.
우리는 너가 부정적인 피드백을 견딜 수 있고 너가 못 견딜지 정도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문가나 경험이 많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더 많이 제공한다. 동기과학을 배우지 않아도 초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게 그을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안다. 부정적인 피드백에도 동기를 유지하는 법은 지금까지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에 대해서 알아봤다. 그럼 실수로부터 배우고 동기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진행 상황 확인하기. 사람들은 동기를 일치하기 위해서 몰입 부족에 대한 피드백보다 진행 상황에 대한 피드백을 원한다. 만약에 실패하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면 목표 수행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보면 도움이 된다. 가령 목표 수행에 진척이 없다고 느끼는가? 와 같은 질문은 목표 수행에 정진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방식으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프레임화한다. 그러면 목표 수행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고 느끼고 속도를 올리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반면에 내가 몰입하지 않는다고 느끼는가? 라는 질문은 몰입 정도를 재평가하게 만들고 결과로 몰입도가 낮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러면 자신이 그 일에 적합하지 않다거나 목표가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동기가 저하될 수가 있다. 가능성에 대해 기술의 숙달 여부를 예측하는 데 중요하다. 배우려는 마인드셋 갖기. 마인드셋의 초점을 성장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무언가를 배울 때의 우리의 목표는 제대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향상이다. 능력의 향상이다. 실수와 좌절은 제대로 잘하려는 목표 수행을 방해하지만 능력의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끈다. 성장 마인드셋 훈련은 좌절과 어려움이 실패를 경험했을 때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는 검증된 치료법이다. 거리두기. 세 번째 방법은 실패 경험과 거리를 두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만큼 다른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언하기. 마지막으로 실패 후에도 동기를 유지하려면 비슷한 문제로 고심 중인 사람에게 조언을 하면 된다. 나는 에스크 윙클러, 앤젤라 더크워스와 함께 조언의 가진 힘을 조사해봤다. 우리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보다 어린 학생에게 동기부여에 관한 조언을 한 그룹과 반대로 선생님으로부터 조언을 받은 그룹으로 비교해봤다. 결과 조언을 한 학생들이 한 달여에 걸쳐서 더 많은 시간을 숙제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성인들에게도 확인되었다. 저축하거나 화를 참거나 최종 감량을 하거나 취업을 하고자 노력하는 성인들을 조사한 결과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았을 때보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했을 때 목표를 달성하려는 동기가 더 강하게 유발이 되어졌다. 실패에는 상세한 정보가 들어있다. 뉴스에서 종종 엄청난 재정적인 어려움을 무릅쓰고 식당을 열어서 큰 성공을 거둔 요리사의 이야기를 따른다. 대다수 사람은 식당을 열고 채 1년도 못해서 문을 닫는다. 또 음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평생 고군분투하지만 동네 술집 연주자 생활은 벗어나지 못한다. 심지어 대학을 중퇴하고 차세대 기술 회사를 창업했다가 이도저도 아닌 생활을 하며 산다.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왜 이런 선택을 할까? 우리는 정보의 비대칭 시대를 살고 있다. 실패 이야기보다도 성공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다. 앞서 언급한 사례 중에서 실패 이야기를 듣는다면은 재정적으로 무리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보통 대학 중퇴자는 대졸보다도 돈을 적게 번다. 식당과 음악으로 크게 성공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다. 게다가 실패담은 성공담만큼 자주 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정보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크게 알린다. 승진이나 대학 합격 소식을 소셜미디어에 공격연하게 올리고 영광의 순간을 사진으로 찍어 남긴다. 약혼 소식도 여기저기 알린다. 심지어 신문에 광고까지 내는 사람도 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내 소셜미디어 속 사진을 본다면 내가 화창한 날씨에 유유자적하며 산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 나는 몹시 추운 시카고에 살고 있다. 사람들은 실직이나 퇴학, 바람이 쌩쌩 부는 긴긴 겨울에 대한 소식은 널리 알리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나쁜 소식은 비밀에 붙이려는 경향이 있다. 이걸 같은 안 좋은 소식은 친한 친구한테만 살짝 알릴 뿐이다. 정보의 비대칭 현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성공과 실패를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면은 성공의 검색 결과 실패보다 2배 더 많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성공이 더 흔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런 정보의 비대칭 현상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는 실패가 성공만큼 발생하거나 심지어 실패가 더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성공담을 많이 듣는다. 실패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편향된 천종 탓일지도 모른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은 성공담을 듣고 싶어하는 상대방에게 맞춘다. 사실 신문이 나쁜 소식을 전한다는 통념과 달리 뉴욕 타임즈 기사를 분석한 결과 스포츠면을 비롯해서 전체 지면에서 성공에 관한 기사가 실패에 관한 기사보다도 2배나 많았다. 정보 비대칭 현상이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나타내서 잘 보호하려는 욕구 때문이다. 성공과 실패의 비대칭 관계는 실패를 가급적 비밀에 붙이려는 인간의 성향 말고도 실패가 쓸모없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입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을 통해서 실패로부터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심리를 확인할 수가 있다. 사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실패는 매우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다. 실패에 관한 이야기는 정정 성공에 관한 이야기보다도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더 유용하고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한다. 부정적인 정보는 특별하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는 행복한 가정은 모두가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각자 나름의 사정이 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동기과학 연구자들은 이 말에 공감한다. 실패에 담긴 부정적인 정보는 특별하다. 성공 레시피는 초코칩 쿠키의 레시피처럼 대부분 비슷하다. 연구자들은 통계적으로 성공의 범위가 실패의 범위보다도 작기 때문에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한다. 관대함도 마찬가지다. 관대한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리를 한다. 만약에 시간이나 돈이나 너무 인색하거나 너무 부주의하다면 관대하지 못한 인상을 준다. 실수는 건강을 신경 쓰는 사람에게 특별한 정보를 제공한다. 부정적인 정보는 상세하다. 우리는 일이 잘 풀리기를 기대하며 살아간다. 일이 잘 풀리면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므로 그 일을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부정적인 결과를 설명하려는 이러한 경향은 일상적인 표현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우유는 건강에 좋지만 우유는 그냥 우유라고 하지 좋은 우유라고 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상간우유는 상간우유라고 부른다. 긍정적인 상태에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지만 부정적인 상태는 설명이 필요하다. 부정적인 경험은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감정보다 감정을 표현해 묘사하는 단어들이 더 많다.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분석은 찾아보기 드물기는 하지만 종종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분석에 비해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현상은 각 식당들의 긍정적인 후기나 부정적인 후기 가운데 하나를 읽고 어느 식당이나 더 좋은지 추측하기에 한 흥미로운 실험에서 알 수 있다. 긍정적인 후기는 비슷했다. 모두 음식이 맛있다고 써놓아 최고의 식당과 아닌 식당을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부정적인 후기는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거나 음식이 차가웠다는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따라서 부정적인 후기를 읽은 사람들은 쉽게 좋은 식당을 구분할 수가 있었다. 쉽게. 반드시 끝내는 사람들의 체크포인트. 제8장에서 왜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봤다. 우리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면한 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래서 배우지 못하는 것이다. 극단적인 예로 부정적인 피드백은 학습된 무력감을 초래해서 잘못된 것을 학습하게 만든다. 학습하게 만들 일반적으로 실패를 통해서 자존심을 다쳐서 실패를 외면하게 되거나 실수로부터 배우는 데 방해가 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다. 무엇이 당신을 목표에 몰입하게 하는가? 당신의 능력을 증명하기보다 성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목표를 수행하고 있는가? 당신의 개인적인 불행을 거울 삼아서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쓸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보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목표에 그런 교훈을 보자.